네, 이어서 3작업 실습 안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녹화하는 시점은 혼자서, 그쵸? 학생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강의를 녹화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강의 녹화를 할 때. 그럴 때는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이 빠르게 나가실 때는 그 인터넷 강의의 장점은 잠깐 멈춤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한 다음에 다음 강의 들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왜냐면 이제 그 강의 녹화를 이제 여러 개를 할 거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조금 어, 본인이 모르게 제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말이 막 빨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3작업은 이제 8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렬과 부분합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정렬과 부분합을 하실 때는 말 그대로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하나를 기준을 정해서 정렬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부분 항목끼리 계산을 하는 게 부분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시험지에다 이렇게 슬래시를 권하는데요. 우선 보실 때 이제 그 지난번 6월달 시험지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는 도서명의 개수를 구하라고 먼저 나왔어요. 그랬는데 시험지에서 부분합의 결과값이 아래쪽에 있는 애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도서관명의 개수가 먼저 적혀 있었지만 출력 형태에서는 개수가 위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평균값을 먼저 구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이따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를 복사해 갖고 오라고 메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1작업에서 B4에서 그다음에 H12 컨트롤 C, 그다음에 3작업에서요, B2 클릭하고 컨트롤 V. 지금 열너비를 마음껏 벌리셔도 좋고 이렇게 붙여넣기 옵션에서요. 원본의 열너비 유지를 클릭하시면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렬을 하셔야 되겠는데 정렬하실 때 시험지를 보시면 돼요. 중복되지 않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서관명도 중복이 되지 않고 관리 코드도 중복이 되지 않고 관리자도 중복이 되지 않아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정렬하실 때 이 순서대로 하시는데 이 순서가 아니죠. 그렇죠? 이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정렬할 의미가 없고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그러니까 우선은 커서는 표 안쪽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렬, 그 다음에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을 할 것인지 정해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은 관리 코드보다는 관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름이 3글자씩이라서요.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을 사용자 지정으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지에 나오는 것처럼요. 보세요. 네. 김지은, 엔터, 송현준, 엔터. 근데 이제 이름을 입력하실 때 소년준인데 뭐 소년준이라고 쓴다든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오류, 오타가 있으시면 이게 정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입력 작업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박현우인데 박현우라고 쓴다든가, 네,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네,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세요. 김지은, 손현준, 이미영, 박현우, 이현주, 나영미, 그 다음에 장경미, 김수연. 맞게 됐으면 추가,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시험지랑 이 정렬된 순서가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 김지은부터 김수연까지 보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같은 활동끼리 똑같은 내용끼리 묶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3작업 하실 때 시험지에는요 중간에 파란색 색칠이 돼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거는 이제 1작업에서 7번의 조건부 서식에 대한 결과물인데요. 시험지를 만드시는 분은 문제 출제위원은 다 만들어 놓고 문제를 캡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돼 있는 거고요. 시험을 보시는 분은
입력 작업 후에 어떤 걸부터 하시는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 글씨가 나오지 않아도 감정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기 이제 부분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탭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끝쪽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부분합을 눌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고민되는 항목이 있어요. 어? 그룹화 항목 시험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뭘까? 그쵸? 자, 시험지를 잠깐 출력함대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같은 항목끼리 묶여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라는 건요. 그래서 뭐 가수의 어떤 특정한 그룹이다라고 하면은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단체로 나오잖아요. 저 노래를 부를 때도 그쵸? 어떤 공연 갈 때도 마찬가지로 부분합을 할 때 어떤 특정한 항목끼리 묶어서 그 결과값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 활동을 할 때 체험 활동을 하는 그 체험 활동에 대한 개수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체험 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이용자 수가 평균이 몇 명인지 그런 걸 갖다가 항목끼리 묶어서 통계를 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분합하실 때는 그룹화 항목은 이렇게 동일 항목이 묶여 있는 곳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주요 활동이죠. 이 주요 활동. 사용한 함수는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얘를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개수예요. 개수인데 어떤 거에 대한 개수냐면 도서관 명에 대해서 몇 개인지 체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볼게요. 개수예요. 사용할 함수는 개수인데 다른 건 체크가 돼 있었던 건 다 체크를 해제해 놓으셔야 돼요. 도서관 명만. 위아래 오르락 내리락 확인하셔서 여기가 이것만 체크가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무슨 뜻인가요?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체험 활동에 대한 개수가 몇 개인지 아래에 나왔어요. 그쵸? 네, 만약에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게 체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요약이 체크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새롭게 바뀐 내용으로 다시 바뀌어요.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체험 활동에 대한 개수가 이렇게 위에 나와요. 책 읽기에 대한 개수가 위에 나오고 영상에 대한 게 위로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아래 요약하시는 거고 이거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아까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색 모집 다시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거는 아래 요약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완성되셨어요. 자, 두 번째 거는 이용자 수의 평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하셔서 여기서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를 맡기시는 거예요. 얘는 평균입니다. 평균을 구할 건데 이용자 수만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한 내용이 사라져요. 보셨나요? 네. 제가 모두 다 제거하고 모두 제거했어요. 네. 모두 제거하는 거는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제가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부분합 눌렀고요. 이제 같은 항목끼리 묶여 있는 거는 주요 활동이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제가 만약에 평균을 먼저 내볼까요? 네. 아까 제가 문제가 어떤 뜻인지 잠깐만 제가 우선 말씀드려볼게요. 보세요. 아, 새로운 값으로 제가 계속 대치를 하고 있군요. 이용자 수였죠. 지금 제가 이제 먼저 한 게 평균을 먼저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먼저 제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균을 먼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개수를 나중에 해볼게요. 개수는 도서관 명이었죠. 그죠? 네. 보세요. 먼저 계산한 내용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출력형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가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시고 풀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사용할 함수는 제일 첫 번째 개수고요. 지금은 저희는 시험지에서 개수가 아래에 있었죠. 그쵸? 도서관명 체크. 일단 다시 한번 부분화. 이번에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죠. 평균을 구할 거는 이용자 수라고 하면 돼 있어요. 해주면 되겠고요. 문제에서요. 최근에 상위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 이제 개요를 지우거나 윤곽을 지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룹 해제 참고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룹 해제 누르셔서 시험 이거는 엑셀 버전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어떤 컴퓨터는 개요, 어떤 컴퓨터는 윤곽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3작업 정렬과 분합이 완성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